안녕하십니까. 살림 근육학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근육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총체적인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상지부터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근육을 설명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근육이 승모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승모근, 스님의 꽃갈모자라고 부르는 트라펜지우스라고 하는 승모근입니다. 이 승모근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인체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 또 목 뒤에서 등과의 교량 역할을 해주죠. 수기적인 관점에서 승모근을 관리한다는 것은 인체의 어떤 몸의 상태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반응적인 요소를 감지하는 근육이라 해서 얘를 스트레스 머슬이라고 불러요. 스트레스 머슬을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승모근의 느낌 자체는 인체의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승모근은 피로를 느끼게끔 느껴주고요. 왼쪽 승모근은 스트레스를 느껴줍니다. 자, 오른쪽은 피로,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간, 왼쪽으로는요 스트레스. 이거는 위장과 심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얘를 지배하는 신경은 뇌신경이 지배해요. 뇌신경 11번 부신경. 악세사리나 부신경이라 해서 요 부신경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느낌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승모근을 컨트롤해주는 하나의 근육은 부교감 신경입니다. 1편부터 쭉 영상을 보다 보면 다시 한번 정리가 될 거예요. 말을 좀 천천히 할게요. 네. 빨리 하면 여러분들이 막 항의가 들어와서 천천히 해야 됩니다. 부교감이 컨트롤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체의 모든 근육은 쉬고 싶어 하는데 유일하게 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모든 근육의 일을 할 때 얘는 좀 쉬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졌어요. 그래서 부교감이 컨트롤한다고 합니다. 승모근과 기량적 역할을 하는 반대의 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의외로 배에 있는 복행근입니다. 수기하면서 그런 거 있죠. 배가 나온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걸 잡아줄 수 있을까? 등이 굽은 사람을 어딜 잡아야지 잡을 수가 있을까 땄습니다. 근데 등이 굽었을 때 풀어줘야 될 반대적인 요소는 배에 있는 복행근이고 배가 나올 때도 어깨 근육을 풀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굽으면 앞이 구부러지고 또 앞이 나오면 등이 구부러지는 기량적 요소, 반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등이 굽은 사람은 배를 풀고 배가 나온 사람은 등을 푸는 이 반대적인 힘의 원리를 이용하셔야 돼요. 승모근은 상당히 얇아요. 승모근은 천층의 근육입니다. 천층이 있고 그 다음에 심층이 있고 최심층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몸의 반응과 치료를 해결해주는 근육은 대부분 심층의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층의 근육은 동작과 어떤 운동성에 가장 근본적인 제약을 되게 많이 주고 심층의 근육은 통증과 그다음에 거기에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서 우리가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대부분의 근육은 심층의 근육인데 이 승모근은 천층의 근육이에요. 그래서 예민하게 감지해 주는 근육인데 승모근을 풀어준다는 개념은 그래서 천층이기 때문에 풀어도 크게 반응이 없어요. 시원할 뿐이지. 그래서 이 승모근을 풀어주는 대표적인 포인트는 종아리를 풀어야 됩니다. 승산. 종아리 부분에 우리 몸에 그 반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의 승모근의 반응점은 종아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굳은 사람은 오른쪽 어깨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른쪽 종아리를 풀어야 되고 왼쪽 어깨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왼쪽 종아리 승산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반대적인 요소와 반응적인 요소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량적인 요소와 또 반응 포인트를 같이 봐야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승모근은 관점적인 차원에서 볼 때 넓게 퍼져져 있다. 스님의 꽃갈모자 같이 되어 있다. 인체의 면역력과 연관이 되어 있다. 승모근의 모습을 근육을 퍼지게 되면 마치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하얀 백선이 부분되어 있어서 머리를 지탱해주는 한 포인트가 되고요. 우리 인체에서 찬기가 보이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이곳엔 따뜻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숄이나 이런 걸 덮어주기도 합니다. 승모근을 풀어줄 때는 이 관점적 차원에서는
예민하게 목을 전반적으로 잡아주고 거북목이나 일자목이나 어떤 통증이나 어깨 질환이나 또 우리 관절에 어깨 관절의 ROM 관절 가동범위나 모든 거에 문제가 온다고 보지만 승모근을 통해서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현재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승모근은 그런 관점에서 산림 근육학 개념으로 볼 때는요, 승모근을 그냥 단순히 지배신경이 어디다, 기시가 어디다, 정지가 어디다 이런 거에도 관점을 조금 벗어나서요, 경락학적으로 또는 치료적인 관점에서 좀 더 다르게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모근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져보게 됩니다. 또는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게 된다면 아 이렇게 얇은 근육이구나 라고 하면서 근데 얘가 이렇게 예민하구나 라고 한번 다시 한번 보는 근육입니다. 자, 이제 승모근을 보게 되면 앞쪽으로 오게 되면 흉쇄유돌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SCM이라고 합니다. 스테노클레노이드 마스토이드라고 해서 흉쇄유돌근이라고 부릅니다. 이 흉쇄유돌근도 그 지배신경은 11번 뇌신경 액세서리 너브입니다. 우리가 부신경이라고 해서 이 또한 거기서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흉쇄유돌근은요 흉골과 쇄골과 유양돌기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척추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목의 각도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근육이에요. 그리고 이 흉쇄유돌근은 안에 뇌로 올라가는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의 80%가 지나가는 경동맥이 지나갑니다. 이제 흉쇄유돌근을 제가 이 근육학적 개념이 아니라 산림 근육학적으로 공식을 알려줄 때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흉쇄유돌근을 뜯어서 관리하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미리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머리로 올라간 혈액의 80%가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관리를 해버리면 혈류량이 급격히 머리로 올라가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 또는 아주 저혈압 이 세 가지의 상태가 있는 분들은 절대로 흉쇄유돌근부터 관리를 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고객 관리하고 나면 고객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다. 머리가 갑자기 뭐 아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피가 갑자기 확 소통이 되기 때문에 어지러운 거거든요. 머리가 아프거든요. 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마지막에 다시 엎드려 놓고 종아리 쪽을 풀어서 피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저혈압 또는 고지혈증인 사람은 팔다리부터 먼저 풀어주고 나서 흉쇄유돌근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 흉쇄유돌근을 SCM 머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는 근육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이비인후과 질환, ENT 귀를 얘기하고 이열 그 다음에 얘는 코를 얘기하고 얘는 목구멍을 얘기를 하죠. ENT, 이비인후과를 우리가 ENT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ENT 질환은 흉쇄유돌근을 풀어주고요. 또는 이명과 난청, 잘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이런 경우 또 얼굴 사각턱, 비대칭, 얼굴의 문제, 얼굴의 붓기, 눈의 붓기, 부종 이럴 때도 흉쇄유돌근을 풉니다. 그래서 흉쇄유돌근을 풀어주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에서 어쨌든 얼굴의 모든 관여되는 문제까지 온다면은 흉쇄유돌근을 풉니다. 근데 물론 한의학적으로 이명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신기허, 신허, 몸의 기력의 문제에도 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기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싶으면은 우리가 섭생을 못 해주는 과정에서는 풀어주는 관점에서는 흉쇄유돌근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왔는데 원장님 나 요즘 귀에서 소리가 나요. 잘 귀가 안 들려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이 부었어요. 눈이 부어서 안 떠져요. 또는 나 요즘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목구멍이 많이 아프거나 코가 어때 이럴 때 전부 다 흉쇄유돌근을 풀어서 수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흉쇄유돌근에 문제가 오게 되면 어떤 그런 문제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한쪽으로 틀어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토티콜리스 또는 사경이라고 불러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나 저도 약간 토티콜리스가 있어요.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약간 5분 전, 3분 전, 10분 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흉쇄 유돌근이 틀어지면 오는 현상입니다. 또 그 밸런스가 깨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흉쇄 유돌근을 관리할 때는 일단 머릿속에다가 이 생각을 드셔야 돼요. 고객이 왔을 때 얼굴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얼굴의 부종, 또 얼굴의 ENT적인 요소, 얼굴의 비대칭, 얼굴의 어떤 그 밸런스, 귀의 난청, 이런 모든 걸 생각을 하면서 주의할 거는 저 흉쇄돌근 안에는 경동맥이 들어있다. 그래서 만질 때 되게 주의해야 된다.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식을 여러 가지 알려주면서 제가 편안할 수 있는 공식을 알려줬잖아요. 그게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흉쇄돌근을 뜨더라. 유두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두피를 풀어라. 배꼽이 앞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식을 알려주죠. 왜 자꾸 공식과 틀을 짜드리냐면 하면요, 그 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막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그 틀에 딱 들어가 있으면 일단 그 틀에다가 집어넣다가 아닌 거는 빼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리적 요소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비인후과적인 요소도 보게 되고, 아마 고객 관리할 때 여러분들이 흉쇄유돌근을 뜯어줄 때 고객을 좀 많이 아파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잘 보시면 바랍니다. 자, 이제는 수기적인 요소 할 때 너무 중요한 건 이게 사각근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각근은요, 90도 직각, 90도보다 큰 각은 둔각, 90도보다 작은 각은 예각, 90도가 아닌 각도에 어정쩡한 각도에 있는 모든 각을 우리는 사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운전하다가 보이지 않는 지역을 사각지대라고 얘기하고, 또 이게 기울어진 사자, 기울어져 있는 곳이다 그래서 사각근입니다. 사각근은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으로 나눠지는데 수기적 요소에서 필요한 근육은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목으로 내려가는 상완신경총이 나옵니다. 그래서 쇄골하근을 지나서 소유근을 통해서 팔로 내려갑니다. 또는 또 하나는 사각근 이 안쪽에 중앙 근복을 뚫고 나오는 세 개의 신경이 있습니다. 견갑상신경, 견갑배신경, 장흉신경이 이쪽으로 나와요. 견갑상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은 극상근, 극하근. 견갑배신경이 지배하는 신경은 견갑거근, 능형근. 그 다음에 장흉신경이 지배하는 신경은 근육은 전거근이죠. 이쪽으로 내려오는 그 신경을 통해서 이쪽의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 내려가는 것들, 팔뚝살, 또 팔의 통증, 팔의 부종,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사각근이라는 거예요. 또는 이 사각근은 전거근, 세라투스 안테리어, 전거근 자체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장흉신경 자체가 이쪽으로 지나간다는 요 하나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사들이 약을 지을 때 모든 약에 소화제가 들어가듯, 한의사들이 침을 넣을 때 족삼리와 합곡에다 침을 넣고 약을 낼 때 감초가 들어가듯, 수기를 하는 사람들이 꼭 어떠한 상황이든 풀어줘야 될 근육이 사각근이라는 거예요. 사각근을 풀어주면 몸에서는 모든 것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풀어주면 장흉신경과 또 뒤에 바로 흉쇄동을 사이로 해서 미주신경, 뇌신경 10번 이내라는 내장기를 관여하는 이 미주신경이 또 지나가기 때문에 이 목 주변을 풀어준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컨트롤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인체 척추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자허리나 또는 카이퍼시스, 새우등이나 또는 측만증이나 스콜리오시스나 어떤 척추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첫 번째 손을 대야 될 것이 우리가 경추예요. 목을 잡아줘야지 이게 잡히거든요. 원리는 휘어진 못을 내가 갖다가 다시 쓰고 싶으면 못을 앞뒤로 망치질하면서 못을 핍니다. 그래서 원리적 요소가 그 못을 펴주는 원리가 그 첫 번째가 목이기 때문에 목을 풀어줘야 되는데, 목을 풀어줄 때 여러분들이 이 C자 커브의 각도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C자 커브의 가장 정점이 경추 4번이거든요. 근데 요 밑에 5번과 6번을 목의 중심으로 보고요. 1번과 2번은 상경추로 보고요. 3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횡격막을 지배하고 5번부터 7번까지는 강용신경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 목을 풀어서 C자 커브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역학적 무게중심이 0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목, 거북목, 정상적인 목의 각도를 보게 되면 정상적인 각도의 목의 역학적 무게중심을 재면 어깨에서 0이 됩니다. 10 곱하기 0은요. 약 10kg라고 할게요. 원래 책에는 제가 한 5kg, 6kg라고 쓰지만 공부하기 쉽게 10kg라고 적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일자목은요. 10 곱하기 1이 돼서 어깨에 5kg씩 누르게 돼요. 근데 요 거북목이 돼버리면 10 곱하기 4가 돼서 양쪽 어깨에 20kg씩 눌리게 됩니다. 이때 가장 근본적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게 이제 목인데 이 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좀 이따 설명할 대흉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미주신경이나 목의 신경 레벨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곳이 또한 사각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을 푼다는 거는요, 우리 인체의 전반적인 하나의 큰 틀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자, 근막이라고 있어요. 몸에 손을 대면 어떤 막은 작동을 하고 이완되는 작용을 합니다. 가장 큰 곳이 하나의 화살처럼 모여있는 큰 덩어리가 하나의 화살처럼 모여있는 요것이 우리 머리예요. 이 머리 부분을 풀어주면서 목의 에너지가 풀리고 그 다음에 목이 풀리면 미주신경이 열리고 사각근이나 이 흉쇄돌근이나 이 모든 에너지가 열리면 우리 인체 상체는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각근은 수기 치료 시 반드시 어떠한 상황이든 반드시 풀어줘야 될 근육이다. 단 사각근에 풀어주는 원리는 늘리고 벌려서 이 신경 레벨이 내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요법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근은 늘리고 벌린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여기에 이제 추가하는 근육이 대흉근입니다. 조금 앉아서 그동안 수업 들었던 내용을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만 보시면서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수기를 할 때 어떤 설명을 하지 않고도 빨리빨리 동작을 하면서 그 근육을 해결하고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문제의 소지가 되거나 걸리는 것을 치워놔야 돼요. 그 치워놓지 않으면 다음 동작에서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풉니다. 손을 풀어주면서 이거를 설명할 때도 있고 설명을 안 하지만 이제 우리처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저한테 수업을 듣거나 저한테 이 실기 교육을 배운 사람들 제 손동작을 보면 저 신 교수가 왜 저기를 풀고 가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근육 중에 하나가 대흉근이에요. 팩토라리스 메이저. 자, 대흉근은요. 승모근을 앞에 있는 피부를 드러내고 나면 나옵니다. 이 앞쪽에 우리는 일명 호흡근이라고 생각하죠. 여자들의 유방은 대흉근 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흉근만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흉근은 상안골에도 붙어 있습니다. 대흉근이 연결돼요. 그리고 양쪽 가운데 스터넘, 흉골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나눠지는데 대흉근은 세 개의 근육으로 나눠집니다.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대흉근을 세 개의 파트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근육적으로만 보지 말고요. 제가 설명하는 수기적 관점으로 보자는 얘기죠. 30년을 이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50명씩 가까이 30년을 이 수기요법을 하면서 책에서 설명할 수 없는 또 해부학적 구조로 설명할 수 없는 수기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냥 책만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몸에서는 어떤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해주거나 받쳐주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리적인 요소를 찾아보면 아마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이제 원리를 이해하시겠지만 머리라는 부분을 세워놓고 얘를 땅에다가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 줄을 매달아서 똑같은 줄을 매달아서 그 힘의 원리를 똑같이 하면 매달립니다. 뒤에서 잡고 있는 이 근은 우리가 승모근 라인을 보게 되면 이 앞쪽에 요 꽂혀 있는 요 자리 여기가 어디자는 거예요. 여기를 풀어놓지 않으면 이 목이 뒤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왜? 줄 매듭 여기를 풀어놔야죠. 여기가 대흉근에서 고객의 손으로 새치 윗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전중 또는 단중이라는 자리는 되게 잘 알아요. 심포의 모혈이고 화기가 오면 쌓이는 곳이고 스트레스와 연관된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정작 여기 자체는 목의 각도에 영향을 덜 주는데 그 위에서 새치 위는 딱 목의 각도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기를 하면서 유두에서 그러니까 전중에서 새치 위를 잡아서 거기를 시계 방향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자꾸 영상 보고 물어보시는데 왜 자꾸 시계 방향이냐고 얘기하는데 기운의 흐름, 에너지의 흐름이고 그거는 제가 오랫동안 해서 찾아낸 법칙이니까 그냥 신원범의 법칙이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육회의 회전을 시켜서 풀어주면 목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근육을 풀 때 도대체 몇 번을 풀어야 되나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되나를 생각할 때 내 고객의 몸의 방향이 아니라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육회 방향을 오른쪽 방향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수기의 원리를 해서서 여기가 풀리면 목이 뒤로 넘어가는 익스텐션 과정이 뒤로 넘어가는 뒤로 펴지는 침전의 과정이 편해지고요. 앞으로 구부리는 익스텐션 불고의 과정도 편해지게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집착을 하게 돼요. 뭐냐면은 하나하나의 근육에 집착을 하게 되면 다음 동작을 못 가요. 그러니까 항상 크게 저 사람의 현재 통체적인 문제를 보셔야 돼요. 팔이 저리시구나, 또 아니면 목이 아프구나, 또는 숨이 안 쉬어지구나, 등이 굽었구나. 저기를 해결해 주려면 어디를 내가 풀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걸 그림을 드려요. 그러나 고객은 이렇게 많은 얘기를 뱉어냅니다.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 아팠던 얘기부터 지금까지 과정 왜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들은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요점을 체크해야 돼요. 주무실 때 아픈지, 일어날 때 아픈지, 평소에 어떤지 먼저 묻고 싶은 걸 물으셔야 돼요. 아니면 고객이 말할 거 들으면요 두서가 없어요. 근데 이 승모근이 이쪽에서 문제가 오게 되면 사각근에 문제가 오게 되면 팔이 저리다는 사람이 오게 되면 팔을 들어보라고. 들었을 때 저린 게 없어지면 이거는 사각근의 문제고, 그리고 해서 뒤로 빼보라고. 뺐더니 저린 게 없어지면 소흉근에서 누리는 거고, 올려도 저리고 내리도 저리면 일단은 목 디스크를 의심을 하고. 그래서 팔에서 일단은 무슨 문제가 오고 엄지손가락 쪽에서 문제가 되게 많이 오면 사각근의 문제를 봐요. 엄지손가락에 문제가 많이 와요. 참 애매할 수도 있어요. 뭐 이쪽에서 문제가 오게 되면 정중신경에 문제가 올 수도 있다. 두 개가 힘이 빠지면 얘는 목 디스크 6번, 경추 6번에 문제가 올 수도 있다. 이쪽에서 감각이 없으면 7번이다. 뭐 별 얘기 다 합니다만 일단은 사각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엄지손가락에 문제가 오면서 팔에 문제가 오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눌렀을 때 살이 눌려가지고 안 나오거나 어떤 통증들 그런 문제들, 또 심지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와가지고 문제가 오는 부분들 얘 또한 사각근부터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테니스 엘보 물론 그 아픈 자리, 한의학에서는 아픈 자리를 아시얼이라고 불러요. 아시얼적 관점도 인정을 해줘요. 근데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의 치료적 관점은 소원근을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에 아파 있는 그 자리도 해결을 해주죠. 근데 이제 이거를 관점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온다는 걸 좀 잊지 마시고 보셔야 되고요. 사각근이라는 근육은 다시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하나의 틀로 잡아주는 하나의 틀이다. 또 여기서 두 가지 근육을 조금 언급을 할게요. 아니요. 지금 여기 보면 대흉근 안에 소흉근이라는 근육이 들어가 있죠. 소흉근으로는요 상완 신경촌이 내려가는 길이에요. 근데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뼈는 그대로인데 근육과 인대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오그라들어요. 물론 어릴 때는 뼈는 자라나는 속도를 근육과 인대가 못 쫓아가면 성장통이라고 하는 거고, 나이가 들면 뼈는 그대로인데 근육과 인대가 자꾸 오그라들면서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에 압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30세 이상 넘어가는 분들은
소흉근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심근경색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결국 서큘레이션, 순환기에 연관이 되는 하나의 중요한 기관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는 소흉근입니다. 대흉근은 소흉근 위에 있죠. 그러니까 소흉근은 약간 심층의 근육이죠. 저 안쪽에 심층과 어쩌면 최심층과 요 천층을 왔다 갔다 하는 근육이 이 전거근이라는 근육이 또 있어요. 근데 지금 소흉근을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몸에 심혈관계랑도 연관이 있다. 또 이쪽으로 장용신경이 지나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소흉근이 오게 되면 명치도 답답하고요. 손끝도 답답하고 이런 데도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근육의 흐름과 전체적인 흐름을 봐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소흉근까지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전거근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수기를 할 때 상지에서 제일 많이 다뤄지는 근육이죠. 전거근은 세라토스 안테리어, 여기를 지배하는 신경은 장용신경, 여기가 나오는 뿌리는 사각근, 장용신경의 뿌리는 경추 5번에서부터 7번. 그러니까 장용신경 전거근인데 이 전거근은 외복사근하고 붙어 있고 등에 있는 능형근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해주는 근육이고 호흡과 연관되고 여자들 우리 수기적 관점에서는 샵에서는 여자들 부유관 이쪽이 많이 부어오르거나 이렇게 오고 림프에도 영향을 받는 곳이죠. 전거근을 잘못 손대면 호흡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의사분들이 잘못 침을 놓으면 등 쪽에서 기흉이라는 게 오듯이 피부 미용인들이 수기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위험 요소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꺼리는 곳이 전거근 라인이에요. 잘못 만지면 고객이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호흡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거근을 풀 때는 외복사근하고 능형근을 위주로 풀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를 풀어주면 그 라인의 전체적인 소통이 풀리고요. 이곳을 푼다는 것은 결국 횡격막을 충분히 움직이는 하나의 보조적인 요소를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횡격막도 막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근육이에요. 횡격막도. 그래서 횡격막이 경추 3번하고 5번 횡격신경, 사각근, 흉쇄도근 옆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 횡격신경에 영향을 받아서 횡격막의 호흡이 우리 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수기적인 요소에서 첫 번째적인 요소를 하게 되죠. 횡격막은 이 호흡을 통해서 횡격막에 간이 붙어 있고 내장기가 붙어 있고 앞에 장요근이 붙어 있고 뒤에 요방형근이 횡격막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하면 이 내장기와 앞뒤의 근육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기를 하면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관이 물론 팔다리 근육도 나름대로 연관이 있겠지만 몸통에서 일어나는 게 먼저 우선입니다. 그래서 승모근, 흉쇄돌근, 사각근 그리고 제가 설명했던 이런 근육들 전거근, 대흉근, 그다음에 소흉근, 횡격막까지 요 근육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림 근육학의 가장 기본 또 수기요법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정리가 되신 것 같죠 머릿속에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막 새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듣다 보면 전거 모든 게 떠오르셔야 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신 교수는 줄줄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계속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힘나도 쓰러지지 마세요. 그죠? 캔디라는 노래가 있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누러 그죠? 참고 또 참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오는데 참고만 있으면 안 돼요. 참되 걸어가야 돼요. 계속 움직이셔야지 참으면서 공부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이룰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드린다고 약속했으니까 힘내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항상 공부하는 그런 자리에 있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